어, 땅 짓고예요. 땅 짓고. 2026년도 2월 26일자 기사입니다. 땅 짓고. 아파트 전세 대란 임박, 집값 완전, 세입자 지갑이 먼저 무너진다라는 기사예요.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안정화 대책, 집값 안정이 아니라 세입자 지갑 붕괴라는 기사예요. 집값이 안정되는 게 아니라 세입자 지갑이 먼저 무너지고 있다. 그러니까는 그 다주택자에 대한 것을 성공했어요. 다주택자들의 양도소득세를 갖다가 올리고 또 보유세를 갖다 지적하자 전부 내놓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다주택자가 내놓는 집을 무주택자들이 잡을 수 없도록 손발을 다 묶어버린 게, 뭐 은행 대출을 막아버렸고, 그 다음에 이제 갭 투자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전세 안고 살 수 있는 그런 그 집 없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것은 갭 투자하고 이 대출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개인적으로 한 30년 전쯤 된 것 같아요. 35년 전쯤. 그때 당시에 이제 서울 기촌하기 전이니까 그 집에서 내가 지금 46년째 살고 있는데, 그 우리 집에 이제 내가 그때는 몸이 많이 아파가지고 이게 뭐 작품 활동도 해야 되고 살림도 하고 그러니까 그 일주일이면 한 3번 정도 파출 일 하시는 분이 와서 집안을 좀 도와주셨는데, 그때 그분이 나한테 다 그러더라고요. 자기 집안이, 자기 남편이 버스 기사인데, 그때 당시 35년 전에는 지금처럼 버스 기사 봉급이 많지 않아요. 그때 버스 기사들이 보급이 좀 약한 편인데, 이게 그 시내 버스 기사하고 자기가 뭐 1,000만 원짜리 적금을 타면은 지하 방 2칸짜리로 가는 게 소원이래요. 그래서 자기는 지금 방 한 칸에서 아이 둘, 남매 둘을 키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가족끼리 4명이 살아요. 방 한 칸에, 지하 방 한 칸에서. 그런데 이번에 적금을 타면은 자기가 이제 방 2칸짜리 지하로 옮겨갈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리고 이제 나보고 저기 다른 집 가면은 막 사람을 업신여기고 아주 무시하고 멸시한대요, 그게. 근데 이 집은 보니까 마음이 편안하니까 좀 일주일 3번 자기를 단골로 삼자고, 그러면 자기가 뭐 하루하루 와서는 일해주는 파트타임보다는 좀 더 단골로 삼고 좀 저렴하게 우리 집에 있고 싶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방 1,000만 원 저기 그 개를 타면은 그걸 가지고 방을 사지 말고 집을 사라 했더니 막 그 사람이 웃더라고요. 지금 전세 보증하고 1,000만 원 넣어서 그 돈 가지고 어떻게 집을 삽니까? 못 산다고. 지하 방 한 칸만 더 하는 게 자기 소원이라는 거. 집은 엉김생 거시기고 지하 방 2칸 가는 게 소원이란 거예요. 애들 방 하나 하고 자기 부부 방 하나 있어. 단칸방에서 4식구가 사는데 너무 불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 내가 조언해가지고 그 사람이 집을 샀는데, 우리 집에 파출일 오는 아주머니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당장 가서 이 돈 그 적금을 타면은, 그 개를 타면은 지하 방 2칸 사지 말고 먼저 2층 양옥집을 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웃더라고요. 근데 내 말 듣고 그 사람이 2층 양옥을 어떻게 샀느냐. 단층, 당신이 갖고 있는 돈 가지고는 단층집을 살 수 없다. 집이 작은 단층집을 살 수 없는데 2층 집을 사라. 단층집 갖고 당신 지하방 한 칸에다 적금 100만 원, 1,000만 원 타면은, 개 타면은 그걸 가지고 지하방 2칸으로 늘려가지 말고 그 돈 가지고 집을 샀는데 어떻게 집을 샀냐. 가서는 2층 야곡을 가지고 살아. 그러면서 또 그 계약을 할 당시에 그 집주인한테 그렇게 말해라. 이
이 집을 집주인이 지금 1층 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계약금을 걸어놓고 그 집주인한테 이 집주인이 살고 있는 그 집을 세를 뽑아 간다고 가는 걸 조건으로 계약해라. 그러니까 집주인이 살고 있는 집을 부동산이 이 집을 매매할 때 그 집주인이 살고 있는 집을 빼간다는 거예요. 세입자를 들여놓고 간다는 거죠. 그리고 중도금을 지불하고 난 다음에 그때 당시는 지하가 없었어요. 한 35년 전에는 가능하면 지하가 없는 집을 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하를 가지고 지하를 파서 지하에 방 2개짜리는 예를 들어서 3천인데 방 하나 원룸은 화장실 하나 샤워실 화장실 하나 끼워서 저기 방 하나짜리는 이것은 뭐 간단하게 들어가면은 싱크대 하나 있고 화장실 샤워 하나 있고 방 하나 원룸이에요. 이렇게 한 것은 독신들이 그 방 2개면은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이면 방 하나는 2천만 원을 받으니까 방 2개를 파지 말고 방 하나짜리를 여러 개를 해라. 그 4개면 4개 팔아. 50평짜리 뭐 한 60평짜리 집을 양옥집을 사대 지하 그 집주인하고 계약할 때 중도금까지 지불하고 1층 살고 있는 집주인한테 이건 부동산의 전세를 빼서 나간다는 조건으로 계약하라 나는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는 저 중도금을 지불하고 나서는 지하의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다가 쓰라고 그랬어요. 중도금까지 지불하고 잔금은 이 지하에 이 지하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허락을 맡으라. 그러면 웬만한 집주인은 그때 당시에는 이 중도금 주고 나서 아래 지하에다 방을 파겠다 하면 그걸 허용해요. 이제 마지막 잔금 이제 남는 거. 그러면 이제 부동산한테다가 공사하는 사람을 먼저 투입시켜서 여기에 방을 4개를 뽑으려고 그러는데 한 사람의 방을 2개씩 뽑아서 2가구 놓으면은 6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4개를 방을 뽑았을 때는 8천만 원이 나온다는 거예요. 훨씬 낫죠. 2천만 원씩 2, 4, 8이니까 8천만 원이죠. 2개 방면 3천만 원이면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돈이 부족한 것은 조금 부족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저 자기 그 시어머니한테 시골 가서 시골 땅값을 좀 팔아주든지 내가 집을 살려고 그러니까 좀 도와달라고 뭐 좀 친척이나 자기 부모 형제한테 좀 돈을 빌려봐라 이제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진짜 지하 방 하나에 살면서 자기 남편이 버스 기사하면서 이 지하 적금을 1,000만 원 적금을 타면은 개를 타면은 그걸 가지고 지하 방 2칸 살려고 했던 사람이 우리 파출 온 아주머니인데 내 말 듣고 그대로 했어요. 근데 나한테 계속 보고를 하는 거예요. 전화로도 하고 우리 집 와서 일하러 온 날도 와서 얘기하고 내가 지금 가는데 그 집이 예를 들어서 2억에 나온 집이 있는데 단층짜리에서는 그 세가 많이 빠지질 않아요. 그래서 단층짜리는 하지 마라. 2층짜리로 세가 많이 나온 2층짜리 해라. 같은 50평이라도 단층짜리는 세가 안 나오니까 단층짜리 절대 보지 말고 2층짜리로 보라 그랬어. 그러면 2층 세 뽑고 1층 뽑고 지하를 이렇게 그 지하를 파서 4가구를 해고 하나는 당신이 들어가고 나머지 3개는 임대를 놔라. 그런데 자기 이제 큰 형이 시숙이 막 이제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내가 한 말은 이제 자기 이제 그 시댁에 가서 얘기를 하니까 큰 시숙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콧방울을 껴버리더래요. 그러고 안 빌려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계속 나한테다가 와서 얘기를 하면 그 집 안 된다.
앞으로는 단층집이라든지 임대가 적게 나가는 그런 거 말고 2층으로 방이 많은 집을 사라. 근데 자기가 봐서는 어 전세 자기 방 지하 방 한 칸 값하고 이번에 적금 저기 저 개탄 거 1,000만 원 해서 도저히 저렇게 큰 집을 자기가 도저히 지닐 수 없는데 내가 살 수 있다고 자꾸 시키니까. 예. 그래서 내가 시킨 대로 계약을 할 때 주주인한테 당신이 살고 있는 집은 이 부동산이 빼나가는 조건으로 하고 잔금하고 그다음 중도금까지 지불했을 때는 지하를 판다는 팔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러니까 공사하라고. 그래서 이제 공사하는 사람을 갖고 데려가서는 견적을 뽑았대요. 그러니까 그리고 변제 뽑으면서 내가 시켰죠. 그 공사하는 아저씨한테는 공사 대금을 이걸 이 방이 그때는 당시는 새가 내놓으면 금방금방 계약되던 때니까 방이 없을 때니까 새로 이쁘게 뽑아서 뭐 샤워실 하나에다가 변기 샤워 넣어놓고 한쪽에는 방 하나에다 독신이 살 수 있도록 한쪽 구석 때는 싱크대 넣고 그냥 원룸을 주면은 1인 가구들을 이 방 2개짜리보다는 방 2개짜리를 방 2개에서 3천이면 방 하나짜리는 2천이니까 이게 방 하나짜리가 4개 뽑는 것이 훨씬 이득이에요. 방 2개씩 해서 2가구 뽑으면 그 6천밖에 안 나오는데 이 4개를 뽑으면 2천짜리가 4개니까 28천이 나오니까 그래서 4개를 뽑으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집을 샀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오늘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면은 그때 당시 이 사람이 자기 지하 지금 세를 뽑고 계약금을 뽑고 자기 방 한 칸짜리 지하 뽑고 그 개 탄 것을 1,000만 원 넣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지하 방 2칸 값을 가지고 집을 살 때 주인이 살고 있는 집을 전세를 뽑으라고 그러고 또 중도금까지 지불할 때는 그다음 이 지하를 팔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러고 공사는 아저씨 견적 뽑은 다음에 이걸 공사를 하고 공사 비용은 이걸 집이 나가면은 주기로 약정을 하고 땅을 팔아 하니까 뭐 공사는 아저씨들이야 이걸 파면 금방 그때 당시에는 지하방 뭐 금방 나가니까 더군다나 하나짜리는 그렇게 이쁘게 샤워하고 양변기 넣고 그냥 이쪽에 싱크대 하나 이렇게 뽑아서 원룸 같은 건 내놓기 바쁘게 계약되던 시대에 방 2개짜리보다 하나가 더 잘 날아갔던 때인데 독신들이 이제 지방에서 이제 회사 직장으로 이제 왔던 사람들이 방 한 칸으로 이제 오죠. 이래가지고 하니까는 그 반대했던 시숙이 어떻게 샀냐고 그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했다고 그런 적 있어요. 근데 오늘 지금 보세요. 집값이 안정되는 게 아니라 세입자 지갑이 먼저 무너지고 있다. 그런데 갭 투자라는 것이 아까 그 내가 말한 갭 투자를 그 우리 집 파출부 일하러 오신 자기 남편이 여기에서 이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은 그 남편이 고정적인 봉급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주머니는 파출 일을 했는데 자기 남편이 버스 기사니까 고정적으로 갖다 주는데 방 한 칸에서 지하방 한 칸에서 4가족이 살았는데 그 사람 손은 지하방 2칸 가진 것이 소망이었는데 내가 그런데 단층집을 땅만 보유하고 있는 단층집은 절대 못 사요. 근데 2층 큰 양옥집 새가 많이 빠진 2층 양옥집은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지금 지하가 뽑을 수 있는지 확인해봐라. 그리고 중간중간에 나한테 수십 번을 전화를 한 거예요. 지금 이 집은 어떻습니까? 뭐 2층은 얼마 나오고 부동산인데 얼마가 1층은 얼마 나오고 얼마 뺄 수 있는가 다 나한테 전화하면 내가 그래서 그 집을 사라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 사람이 참 나한테 고맙다는 소리를 참 많이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이것은 집 없는 사람이 지하방 2칸 값 가지고 2층 양옥을 사서 자기가 들어갈 때는 지하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값이 뛰고 이제 전세가 뭐 2층 거 올리고 하면 다시 자기가 1층 차지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집중이 되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 연일 SNS 국무회의 등을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국정 최대 과제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다주택자의 것은 성공했는데 무주택자의 것은 갭 투자를 방금 내가 말한 그 파출 일하신 분이
지하방 2칸 값을 가지고 지하방 하나에서 4가구가 살다가 개 타가지고 그럼 지하방 2칸 늘리려고 했던 사람을 2층 양옥을 사도록 내가 한 것은 개 투자를 안고 그 집을 사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지하가 없는 걸 지하를 빼게 만들었죠. 그리고 돈이 없는 상태에서 집주인한테 살고 있는, 우리가 1층을 가지고 당신 살고 있는 집을 내가 들어갈 상황이 아니니까 매매값에서 당신이 이사 갈 때 이 전세를 빼주시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부동산에 내놔가지고 그 집이 계약돼서 그 잔금으로 처리가 된 거예요, 그게. 그리고 이제 지하에 대부분 그때 당시 지하가 안 파져 있으니까 그 공사한 아저씨한테 견적을 뽑으란 거예요. 대개가 이 방 한 칸에 뭐 2천짜리 방을 하나 뽑은 방 한 칸짜리 뽑을 때는 뭐 샤워 꼭지 뭐 변기 양변기하고 브로커로 이렇게 흙채서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방 한 칸 뽑는데 한 뭐 2천만 원 뽑는데 한 150만에서 한 200만 원 정도의 200~300만 원 정도의 수리비가 이미 지하는 좀 파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방을 코일 깔고 그냥 방 한 칸씩 이렇게 해서 이 공사비는 임대가 나간 즉시 받는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라. 그래서 이 사람이 큰 번듯한 2층 집을 지하 방 2개 얻으려던 걸 갭 투자를 통해서 자기가 그 집에 들어가서 지하에 살면서 그 세를 안고 들어갔죠.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을 나는 2사람이나 해준 적이 있어요. 2사람이나. 한 사람은 이제 IMF 때 자기 상가가 다 넘어가게 생긴 사람을 그것을 자기 보조금이 점점 까먹고 있는 상가 임대료 권리금이 다 날아가게 생긴 것을 바꾸라 그랬어요. 건물하고 다른 사람의 건물하고 바꿔서는 당신 전세 다 빼고 그 건물하고 이걸 맞바꾸고 그 집 지하로 들어가라. 그리고 당신 살고 있는 전세 빼다가 주고 당신 지하로 들어가라. 그러고 나서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들어갈 때는 굴욕스럽죠. 집주인이 지하에 살고 세입자들이 2층 3층 살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고 집값이 뛰니까 그 사람 내보내고 자기가 1층 올라갔다고 그래요. 이런 것은 개투자인데 지금 이재명 정부는 무조건 가서 2년 거주해라. 그러면 만약에 내가 우리 집에 파출기를 오던 분이 지금 이재명 정부 같은 정부를 만났다면 그때는 그 집을 사지 못해요. 먼저 들어가서 네가 무조건 뭐 살아 이러면은 갭 투자를 못하게 막아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SNS 국무회의 등을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국정 최대 과제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세금을 통한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거 잘한 거죠. 다주택에 대한 건. 라이브 종료됐다고 나오네. 5월 9일 끝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고 다주택자 대출 연장 제한까지 검토 중이다. 제한해야 돼요. 다주택자는 발을 못 뛰게 만들고 이것이 무주택자들이 가져야 돼요. 이건. 그리고 1가구 1주택은 뭐 똘똘하든 멍청하든 그건 봐줘야 된다고 봐요. 이걸 보유세니 뭐냐 하면은 그럼 집 없는 사람은 다리 밑으로 가서 뭐 한강 다리 밑에 가서 삽니까? 부동산 시장 반응도 있다. 서울 아파트 매물이 최근 쏟아지는 추세다.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이 내놓은 거예요. 이건 성공했다 본 거예요. 그러나 무주택자는 갭 투자를 갖다 막아버리고 대출을 갖다 막아버린 것은 이것은 이 다주택자들이 내놓은 매물이 무주택자로 흘러가지 못하게 되는 결과 가져오죠. 그런데 왜 30대 사람들이 많이 집을 이번에 집 매매에서 30대 젊은 층들이 많이 집을 샀어요. 그런데 그걸 들여다보면요. 이것은 정부 정책하고 많이 무주택자들이 집을 샀는데 특히 30대에서 많이 산 것을 들여다보면은 정부 정책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30대 중에서 생애 최초로 부동산을 집을 장만한 사람한테 뭐 저리로서 대출을 많이 해주는 것 그런 특혜를 받았고 또 하나는 출산 아이의 자녀를 가짐으로 인해서 집을 대출받아서 집을 살려는 사람 그리고 신혼부부들이 결혼하는 신혼부부들이 집을 갖기 위해서 대출받는 거 이런 것을
20, 30대 젊은 사람한테 이걸 특혜 줬다는 거예요. 대출을 할 때. 그래가지고 이번에 많은 그 사람들이 30대에 치중돼 있는 이유가 이렇게 은행 대출을 저렴하게 생애 처음 주택을 가진 사람 또 결혼을 하기 위해서 신혼부부들 결혼에 대한 대출 또 출산에 대한 대출 이런 것들로 인해서 30대가 집중적으로 집을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과 갭 투자가 집 없는 사람은 집을 만들어 줬단 거예요. 나는 이게 갭 투자를 통해서 우리 같은 경우는 친정 부모님이 그 유산으로 우리 집을 샀으니까 좀 참으로 하나님 여러 가지 부모 혜택을 많이 받은 케이스인데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집을 사는데 내가 도와줬던 것은 이렇게 단층은 땅만 많이 보여가 있고 안 되니까 단층짜리를 가지고는 당신은 살 수 없고 크고 2층 박스로 올라간 그 집을 봐라 그래가지고 밑에 지압하고 이렇게 해서 사게 만들었던 그런 사람 두 사람이랑 이렇게 갭 투자를 통해서 집을 사서 맨 처음에는 지하로 들어가서 살고 이제 그 집이 계속 뛰니까 뛰면은 이제 2층이라든지 뭐 1층 임대로 올려서는 그 다음 이제 어느 적정 수가 되면은 2층이라니 1층 사람을 내보내고 자기는 또 지하 다른 사람을 들이고 그 1층은 자기가 차지하고 이런 케이스로 집을 장만했어요. 두 사람이라는 내가 그렇게 도와준 적이 있어요. 지하 방 한 칸에서 자기 버스 기사 남편하고 네 가족이 자식 둘하고 네 가족이 살다가 자기 평생 소원은 지하방 2칸으로 애들 방 따로 주는 거라는데 이번에 적금 타면 그렇게 하니까 나보고 우리 집 단골로 좀 있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걸 내가 그 집사람 집을 사주게 했던 기억이 지금 나네요. 그때 갭 투자라는 것을 내가 가르쳐 줬어요. 가격 상승세도 전부 다 꺾였다. 2월 셋째 주. 그래서 갭 투자는 집 없는 사람이 집 사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서울 아파트 매매 상승률은 0.15% 나타났다. 전주 0.27%, 0.2% 떨어진 데 이어 3주 연속 상승폭이 작아졌다. 뭐 다주택자에 대한 것은 잘했다. 그건 성공적이다. 그런데 이제 무주택자가 집을 가질 수 없도록 갭 투자를 막아버리고 그 은행을 대출 막아버리니까 은행을 풀어준 30대만 신혼부부 생애 첫 집이라든지 또는 또 이렇게 출산로 인해서 집을 사야 되는 그런 경우만 저리로 대출해 준 거 그걸 이용해서 30대들이 거의 대부분 많이 샀어 이번에. 하지만 전문가들은 매매 물량 증가와 상승폭 둔화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로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경고했다. 그렇죠. 빠숑이라는 필명으로 유명한 부동산 전문가 김학렬 스마트 투보 부동산 조사 연구소장은 자신은 블로그에서 지금은 매매가 진정 국면처럼 보이지만 전세는 더 아픈 국면이라는 글을 올렸다. 그러니까는 집을 사는 사람들한테다가 무조건 2년을 거주하라고 갭 투자를 갖다 막음으로 인해서 두 사람 다 올리는 거예요. 집을 살 수 있는 사람한테 갭 투자를 막음으로써 집을 못 사게 되고, 그리고 또 전세입자는 무조건 그 전세 매물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른 데 주거하고 있는데 집을 전세 안고 사야 될 것을 전세를 갭 투자를 없어 네가 무조건 살아야 돼 이러니까 직장은 경기도 저기 변두리에 있는데 이 서울 안쪽에다 집을 사서는 무조건 살아야 되니까 여기서 일종 사는 흉내를 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전세 매물이 부족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까 내가 그 파출 일을 했던 분들한테 집을 사게끔 해준 것은 2층 큰 집을 5, 2층을 전부 세를 놓고 자기는 지하 가서 살아라. 지하 방 한 칸 사는 사람한테다가. 그래서 고생을 몇 년 하고는 자기가 1층을 차지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거기는 갭 투자로 굳이 그 사람 집을 사게 해줬어요. 내가 두 사람이나. 그러니까는 계속 나는 갭 투자가 집 없는 사람이 집 살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그거죠. 김 소장은 지금은 매매가 진정 국면처럼 보이지만 전세는 더 아픈 국면이란 글을 올렸습니다. 지금 이 실거주자만 집을 사라 이래 놓으니까 이 전세 매물이 없어진 거예요. 지금 집을 사면 무조건 네가 이전을 거주하고 나서 임대를 놔라 이렇게 된 거잖아요.
김 소장은 아파트 전세가율이 1월 기준 60%까지 올라왔고 빌라 전세가율을 60.4%까지 내려오면서 사실상 아파트와 빌라의 전세가율이 역전 직전이라고며 아파트 전세 희소성이 세입자 비용으로 가격표를 다시 쓰기 시작했다는 신호라고 했다. 아파트 전세 수요는 늘어나고 빌라 전세 수요는 줄어드는 흐름이다. 김 소장은 전세 사기, 보증사고 등의 여파로 빌라 전세가 줄고 월세화가 구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을 이유로 들면서 빌라의 리스크를 피해 아파트로 쏠린 결과라고 덧붙였다. 이어 서울 아파트 매매 상승률은 0.15로 3주 연속 둔화됐다면서 같은 시기 서울 아파트 전세는 주간 0.08% 상승했고 전세 매물 감소 속에 역세권 대단지 중심 수요가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니까 전세 매물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주택을 산 사람은 갭 투자하지 말고 무조건 2년 거주해라 이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전세 2년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2년 유예해 주겠다는데 유예도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2년 후에 어떻게 그 전세금을 마련합니까? 똑같은 집을 팔든지 아니면은 벌칙금 물어야 되겠죠. 김 소장은 최근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의지와 관련 정책이 이러한 흐름을 강화한다고 분석했다. 그런 시장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대출 연장 규제 논의 등으로 절세 매물 급매 추이가 나타나 매매 상승폭이 둔화한 것으로 해석한다며 매매는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전세기 매물이 줄거나 월세 전환이 빨라지면 매매 시장 압력은 낮아져도 임차 시장 부담은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런데 계속 주장하는 건 뭐냐면 갭 투자를 막음으로 인해서 집을 사는 사람도 부담스럽고 세입자는 매물이 줄어들어서 주인이 무조건 사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세입자들이 살 전세 매물이 부족해진 거죠. 뭐 그러면 2년 동안은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들을 2년 동안 유예한다. 그 다음에 내보내고 네가 살아라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2년 후에는 그 사람들 어디로 갔냐? 매물이 없는데 마찬가지죠. 그래서 내가 맨 초두에 우리 집에 저기 파출일 오시는 분이 자기 소원이 지하 방 한 칸에서 버스 기사 남편하고 자기하고 아이들 둘이서 4명이 사는데 이번에 개를 타면은 1,000만 원 개를 타면 이것으로 방 2칸짜리 지하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소원이었어요. 근데 나는 그때 그 사람한테 이 집을 차라리 사라. 갭 투자로 집 사는 걸 가르쳐 줬죠. 김 소장은 현 정부 기조에 대해서 집값이 안정된 게 아니라 세입자 지갑이 먼저 무너지고 있다며 매매 둔화는 안도 신호가 아니며 전세 급증이 이미 다음 파동의 연료라고 했다. 그는 이어 공급이 막히면 시장은 멈추지 않고 매매 대신 전세와 월세에 터진다며 지금 시장의 핵심은 매매 조정 여부가 아니라 전세 부담의 구조적 상승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니까 갭 투자를 막고 무조건 사르라는 것이 전세 월세 매물이 부족해진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주택자가 내놓은 집을 이 무주택자가 살 수 없게 만들어 놨어요. 다주택자의 규제 이것은 성공적이지만 무주택자가 다주택자에 내놓은 물건을 살 수 없는 그런 모든 걸 막아버린 거죠. 손발을 묶어버린 거죠. 갭 투자 묶었고 대출 묶었고. 그러니까는 그때 당시 내가 무주택자 지하 방 한 칸 가지고 개 타서 뭐 방 2칸을 가진 게 소원이었던 사람한테 2층 양호 큰 집을 사게 해주는데 그런 2, 3이나 그렇게 해줬어요. 그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 우리야 뭐 부모님이 이렇게 유산으로 남긴 걸로 지금 46년째 강남에 있는 그 집을 뭐 한 35년 전에 그 세입자가 방 한 칸에 지하 방 한 칸에서 내세 가구가 살고 개 타면은 1,000만 원 개 타면 방 2칸으로 가요. 그런데 내가 그가 하는 동안에 우리 집에 단골로 좀 일주일에 3번 올 수 있도록 단골을 좀 삼았으면 좋겠다고 나한테 딱 사정을 하길래 그 사람한테다가 집을 사는 방법을 가르쳐 줬죠. 그래서 그 사람이 집을 사니까 시숙이 막 자기 돈이 부족해서 그 빌리러 갔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랬다가 그 다음에 집을 사니까 그 방법을 자기도 가르쳐 주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내가 그 시숙 가르쳐 주지 마라 했어. 오늘 땀짓고에서
2026년도 2월 26일자 기사. 아파트 전세 대란 임박, 집값 안정, 세입자 지갑이 먼저 무너진다라는 기사였어요. 썬가크로스 나이 정치 코멘트였습니다. 이제 지금도 내가 두 사람한테 가르쳐 준 방법은 지금도 용이해요. 그러니까 전세 않고, 근데 그런 것일수록 단독주택이라든지 단독주택이 제일 유리하죠. 되게 단독이 지하에 방 2개씩 저기 욕실이 있고 방 2개 주방 있고 방 2개씩 해서 주로 2가구인데, 만약에 그때 당시 35년 전에는 그런 것은 그게 약 한 3천만 원에 방 2칸을 한다면, 그때 당시에 원룸은 2천씩 받으니까 어차피 방 4개에 둘씩 하면은 6천밖에 안 들어오는데, 낱개로 원룸을 4개를 뽑으면은 샤워 놓고 양변기 놓고 샤워 놓고 들어가는 입구에다 놓고, 그다음 들어가서 방 한쪽 구석에 싱크대 놓고 자기 혼자 침대 놓고 살 수 있는 방을 하나를 해서 원룸으로 이렇게 해줬을 때는 이걸 하나에 2천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4개를 뽑으니까 8천만 원이 들어오죠. 전세가. 그러면 이걸 안고 그 집주인이 살고 있는 1층은 세를 뽑아 간다는 계약을 쓰고, 자기 전세 빼고 개 탄 거 해서 그 2층 양옥을 큰 집을 샀어요. 그게 개 투자로 그렇게 산 거죠. 오늘 썬가크루스 나이 정치 코멘트. 그래서 집 없는 사람이 개 투자는 정말 필요하다. 근데 주로 이제 아파트는 이게 불가능한데, 단독주택 같은 게 제일 용이하죠. 단독주택은 지하 자기가 전체를 갖고 요리하니까.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지하하고 1층, 2층 다 세 놓고 지하에서 자기가 한 몇 년 또 1년, 1, 2년 고생하고 임대가 계속 뛰니까, 그때 이제 1층 내보내고 자기가 올라가고 다른 데 세를 올려서 그거 이제 자기 사는 지하는 또 빼고 다른 데 임대 두고 자기가 교체해서 다 두 사람이 그런 식으로 집을 샀어요. 갭 투자를 해서 집 없는 사람이. 지금도 이 방법을 지금 이제 들은 사람은 처음부터 이걸 처음부터 들어보세요. 그런 방법으로 집을 샀어요. 지하 방 한 칸을 가지고 개 타면은 1,000만 원 타면은 그걸 가지고 지하 방 2개에서 애들 방 하나, 자기 부부 방 하나, 그 가는 게 소원이라는 사람한테 2층 큰 집, 박스로 올라간 집을 보라고 그랬어요, 내가. 2층 집도 베란다가 넓거나 그런 집보다 박스로 올라가 새가 잘 나와요. 모양 부린다고 우리 같은 집은 박스가 아니고 집장사 집이 아니니까 베란다가 넓은데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갭 투자한 사람들은 박스로 올라가면 1층하고 2층이 똑같이 그런 데는 집 새 뽑기가 좋죠. 썬가크루스 나이 정치 코멘트였습니다.